7월 22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태우는 모습을 대외 매체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복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 북한의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전직 중앙일보 간부와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영동군 재난안전과 소속 28살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3일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의 한 전철역에서 순찰 중이던 군인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X를 통해 괴한은 체포됐으며 흉기에 찔린 군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격당한 군인은 대도시 테러 경계병력인 상티넬 작전팀 소속이며 괴한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8.5를 기록해 한 달 전에 85.0보다 6.5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7.4로 14.2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 광역시는 80.0, 지역 77.8로 각각 4.9포인트, 4.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월 28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 청약단지에서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